자, 대명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대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인칭 대명사란 뭐냐? 우선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칭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명사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들은 그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영어의 문장은 보통 주어가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하느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바로 동사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보통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완성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목적어나 또는 보어가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는 바로 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느냐 또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주어 자리에는 I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I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바뀐다? me라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I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주격이라고 부릅니다. 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준다? 은이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me 같은 경우는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해서 이걸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이때 해석은 을이나 또는 를 이런 거를 붙여서 해주게 되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mine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는 보통 소유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 소유 대명사는 뭐냐? 우리 보통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것을 소유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This, 자, 이것은 이란 뜻이죠. is my book 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my라는 것은 바로 I의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book은 명사가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뭐로 바꿀 수 있느냐? mine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this is mine 했을 경우에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뭐뭐의 것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mine에는 명사의 뜻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것. 자, 그러면 mine은 뭐라 그랬어요? I의 소유대명사이기 때문에 나란 뜻이겠죠. 그래서 나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의 것.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my라는 것이 있는데 이 my는 우리 보통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유격은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대명사는 아니에요. 일종의 형용사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바로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격은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본 것처럼 자, 어때요? my라는 거, 이 book이라는 명사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막연한 book이 아니라 나의 책이라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요 소유 대명사까지는 우리는 대명사 그룹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소유격은 일종의 형용사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념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인칭 대명사는 이러한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것 대신에 또 인칭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이 인칭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냐, 너냐, 그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경우에는 우리 보통 1인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일 경우를 보통 2인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he, she는 자, 그녀가 되죠. 해서 너와 나를 뺀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3인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명사들은 그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you 같은 경우일 때 목적격이 되면 you가 돼요. 같네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가 되면 you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이 된다면 your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칭 대명사는 또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걸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이 I, you 또는 he, she까지를 우리는 보통 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럿이 되면 자 1인칭일 경우에 여럿이가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되겠죠. 1인칭이지만은 뜻은 우리가 됩니다. 여럿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인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의 여러 명이니까 너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인칭일 경우에는 그와 그녀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여럿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복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는 크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또는 나냐, 너냐, 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인칭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 즉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인칭 대명사들의 몇 가지 특징과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